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이제부터 2024년 2학기 한수중학교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을 보면 이제 한수중학교 같은 경우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조금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과 이제 긴 자료들이 몇 개 출제되긴 했지만 꼼꼼하게 읽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을 이제 수업을 잘 듣고 숙제를 성실하게 해왔을 경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없이 전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범위로는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7단원, 8단원 같은 경우 전부 들어갔다면 5단원에서 6단원은 이제 기말 중간고사 때 조금 봤기 때문에 5단원에서 조금, 그리고 6단원에서 절반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7단원, 8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원 같은 경우 생명이 조금 들어갔고 6단원은 화학 파트, 7단원은 지구과학 파트, 8단원은 물리 파트였어서 문화생지가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단원, 6단원에서 조금씩만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앞에 부분과 조금 이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범위가 이제 보이는 것보다 범위가 더 많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 숙제랑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주요 문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이제 배설계에서 이제 네프론의 구조와 그 과정, 오줌 생성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지 알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시면 6단원입니다. 6단원에서 지금 가장 어려웠던 용해도 문제가 바로 나오고 있고요. 6번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용해도의 실험 순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6번을 이제 대표 문제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0번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혼합물 분리 과정을 이제 자료로 줬습니다. 그림 자료로 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혼합물들을 분리할 건지 생각을 하고 그 실험 방법을 짝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작정 암기보다는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각각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단원 같은 경우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암기가 조금 들어가고요. 마지막 부분 염분비 일정 법칙에서 계산 문제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인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사고로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왔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법칙의 정의와 함께 계산을 하고 계산되는 계산식을 정확하게, 양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번 같은 경우 계산하는 문제가 계산하는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해한 친구들은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같은 경우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자료가 되게 길어요. 자료가 되게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자료를 다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들어갔고요. 13번 같은 경우 당황하지 않고 풀었으면 무난한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8단원으로 넘어가면 8단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고 뒤에 비열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일상생활의 예시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잘 알고 있었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예시를 하나하나 잘 정리를 했었으면 틀리지 않고 문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비열 계산 문제도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 쫙 보시면 17번, 18번, 23번, 24번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단열과 열의 이동, 열팽창의 예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그걸 알고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 21번은 이제 열평형 그래프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았어야 됐고요. 이제 두 물질에서 열 에너지 변화를 이제 유추하면서 물질의 비열까지 계산을 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식을 암기해서 대입을 해서 풀기보다 이제 전체적인 개념들을 알고 외웠어야 됐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에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이제 총평으로서는 중부터 조금 중상 정도? 이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웠던 편은 아닌데, 이제 사용된 그림이나 그래프, 실험 방법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긴 자료도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꼼꼼하게 그걸 읽고, 이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계산 문제까지 나와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원 수업으로 많이 이 문제들, 이런 유형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고 질문을 잘한 친구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상 한수중학교 2024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